안녕하세요. 주의 마음극장 여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와 함께 호주 멜번 근교 그레이트 오션 로드와 12사도 바위, 시드니, 브리즈번, 그리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쭉 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리스인들은 지중해 각지에 온파로스를 세워놓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주 마지막 편으로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우는 호주 중심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울룰루에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 합니다. 자, 같이 떠나보실까요? 저의 여행 로망 중에는 지난번에 들려드렸던 호주 동쪽의 대산호초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있었고, 또 하나는 호주 한가운데 있는 울룰루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호주에서 1년의 안식년을 지내면서 우리 가족은 여러 곳으로 여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여행이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가지고 편하게 다녔던 것에 비해 울룰루는 오지에 있어서 여행사가 추천하는 대로 한 번쯤은 아웃백식으로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웃백식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아웃백식 여행을 가보니 호주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대형 버스로 이동했으며 숙소는 저녁 식사 후 배급되는 텐트를 스스로 설치하여 그곳에서 잤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야말로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했으니 익숙하지 않은 날고생이 연속인 여행이었고, 그 여행 이후 내 생애에서 다시는 아웃백식 여행은 아니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울루로 가는 중간에 호주의 대표적인 오팔 산지인 쿠퍼 패디에서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다는 지하 숙소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황량한 사막을 하염없이 버스로 달려서 드디어 울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울룰루는 그곳 원주민 아난구족의 언어로 그늘이 지는 장소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울룰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바위로 높이가 348m, 둘레가 9.4km에 이르는데, 수치만 들어서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서울시에 있는 용마산의 높이가 348m,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이 높이가 395m에 둘레길이 약 7.5km이니 비슷하죠? 하지만 이 둘인 산인 반면에 울룰루는 하나의 단일 바위라는 게 신기 그 자체인 거죠. 산 같은 거대한 바위인 셈입니다. 울룰루는 가장 하나의 큰 바위라는 점에서도 유명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아름다운 색깔로도 유명한데, 이는 태양고도의 변화에 따른 태양광선의 효과라고 때문이라고 하네요. 대략 하루 7차례 다른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 특히 일몰과 일출일 때의 붉은색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룰루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일몰 시간에 맞춰 각기 준비해온 샴페인을 마시며 아름다운 대자연의 일몰을 감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일종의 세레머니를 갖곤 하지요. 우리 일행도 여행사 측에서 준비한 샴페인을 마시며 멋있는 울룰루의 일몰을 감상하였습니다. 1958년 호주 정부는 울룰루와 그 옆에 있는 카타주타를 호주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합니다. 그러자 토지의 원소유자인 원주민과 사이에 토지 반환 소송이 벌어졌고, 여러 차례 협상 끝에 2084년까지 이 지역을 원주민이 호주 정부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호주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울룰루를 등반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편한 등반을 위해서 1964년에 쇠줄이 설치되고, 심지어 1976년에는 그 쇠줄을 확장까지 하였으니 울룰루를 영적인 존재로 여기며 매우 신성시하여 주술사만이 바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이곳 주민인 아난구족입니다. 근데 그 아난구족은 너무나 슬퍼하며 관광객들에게도 제발 등반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정상의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이유로 2019년 10월에 등반은 영원히 중지됩니다. 늦은 결정이지만 잘 내린 결정이다 싶습니다.
제가 울룰루에 갔을 때는 등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사도 경사일 뿐더러 원주민들이 등반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등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고 울룰루를 돌아보는 다른 방법인 트레킹을 택했습니다. 울룰루의 둘레가 9.4km에 이르기 때문에 울룰루를 완전히 돌려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4분의 1 정도만 걸어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울룰루 주변에는 바위 동굴이 많고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라 원주민이 그린 고대 벽화들도 많이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울룰루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여감으로 된 돔 모양의 기암들이 늘어선 카타추타가 있는데 원주민들은 단일바위로 되어 있는 울룰루와 달리 조각난 바위에서 사람의 여러 머리가 모여있는 모습을 연상해냈는지 머리가 많다는 뜻을 지닌 카타추타라는 이름으로 불렀네요. 이곳에서는 바위를 가로질러 바람의 계곡까지 트레킹하는 코스가 유명한데 걷는 것을 힘들어하는 외국인들을 제끼고 국민 모두가 등산가라고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답게 씩씩하게 잘 걸어서 다녀왔습니다. 울룰루와 카타추타는 1987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구로 지정되었고 1994년에는 세계 복합문화유산으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울룰루가요, 예전에는 에어즈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1873년 최초로 이것을 탐험했던 고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남오스트레일리아의 수반이었던 헨리 에어즈 경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카타추타는 올가산으로 불렀으나 원주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원래 이름을 되찾았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원래 있던 울룰루의 이름을 탐험했던 사람이 멋대로 에어즈락이라고 이름 붙여 부른 사실을 알게 되니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강제로 우리 민족에게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었던 창씨개명이 떠오릅니다.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물이나 현상에 붙여서 부르는 말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다른 사물과 구별됩니다. 더구나 집단이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사람은 개체적 존재로서 각자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것은 얼핏 보기에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가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것은 여러 역사적 사실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기독교 구역 성서에서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었고 유대 경전인 탈무드에는 좋은 이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배며 최상품의 기름보다 소중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름값 한다라는 우리말 표현이나 좋은 이름을 가진 자는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이다라는 독일 속담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는 이름과 관련된 격언이나 속담이 많다고 하네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느껴지는데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받는 선물이 바로 이름이고 그 이후 그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항상 이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기에 이름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입니다. 펠릭스라는 뜻은 행운을 의미하는데 멘델스존은 다른 예술가들이 살아있는 동안 현실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과는 달리 39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 외에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천재적인 음악 재능은 물론 우아한 용모와 세련된 사교성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누린 음악가였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의 존재가 이름 따라 전개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이름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통해 존재 가치를 지니는데 우리 젊은 시절 연애편지에 가장 많이 애용되었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고 읊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절하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시기가 들어간 연애 편지를 받는 사람은 편지 보낸 사람과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로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이고 싶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기에 일제가 강제로 성과 이름을 바꿈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대신 자기네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하려고 창씨 계명을 강제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영화 늑대와 함께 춤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게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인디언식 이름 짓기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요새 주변을 맴도는 늑대와 친해지고 어느 날 늑대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본 인디언들이 그의 이름을 인디언식으로 늑대와 함께 춤이라고 붙여주죠. 그리고 이것이 곧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이름 짓는 장면을 보고 나서 만약 내가 인디언식 이름을 갖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 궁금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인디언식 이름을 갖게 되신다면 어떤 이름을 갖게 되실지 궁금하지 않으셔요? 요즘 들어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했던 터키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가 키이우로 바뀌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름 대신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으로 부르려니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불러주기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려 합니다. 울룰루가 원래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어 다행이라 여기면서 삶의 현장에서 본인의 뜻과 다르게 우리 맘대로 부르게 되는 이름은 없는지, 그 사람의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요구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 울루 여행이었습니다. 5번에 걸친 호주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뉴질랜드로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